그래서 저도 아까 들으면서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저거 네. 먹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네. 원래는. 근데 먹고 잘 돌아왔어요. 그러네요. 그 말인즉 네. 제사밥은 아니라는 거죠. 아. 네. 죽은 사람의 밥은 아니었다. 우선 제 사연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 사연의 시작점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7살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저녁 늦게까지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고 2014년 5월 5일 저녁 11시경 가게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나 우측정부 혼수 상태로 정화자실에 있다가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제 사연은 그 혼수 상태인 2주간에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퇴근을 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던 택시를 보았고 그게 전부입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부모님 집에 있었고 시간을 보니 오전 8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출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출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옷장의 손잡이도 제가 출근할 때 즐겨 입던 옷도 그 무엇도 저는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휘젓는 것처럼 제 몸은 옷장을 통과하기도 하며 마치 제 몸이 투명하게 변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금 뒤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눈시울이 붉어진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고 기쁜 마음에 어머니를 부르며 달려갔고 어머니는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듯 저를 통과하듯 지나가 제가 자던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제 방에 도착한 어머니는 제 방을 치우시면서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어머니를 바라보던 중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고 평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시던 어머니의 통화 소리를 저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통화는 아버지의 통화였고 제가 응급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옮기다는 내용과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어머니에게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과 제가 보이지 않냐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말을 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못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내가 죽은 건가? 아니면 내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가? 이건 꿈일까 현실일까 하는 혼란이 왔고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갔고 불안함과 공포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있는 저의 상태를 어머니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걸 듣고 있던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 아닌 현실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하시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잠자리에 드셨고 저는 제 방에 쭈그리고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생각하던 중 현관에서 무언가 인기척이 느껴졌고 저는 그 인기척에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현관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니 무언가 하얀 형체가 현관을 통과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 형체는 이윽고 사람의 형태로 변하기 시작하고 잠시 후 제 눈앞에는 어릴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때 할아버지가 보여주시던 족보책에서 보았던 저희 집 가문의 문장을 가슴팍에 새긴 베이지색 같은 하얀색 한복 같은 걸 입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앞에 계신 할아버지에게 진짜 할아버지냐고 그렇게 물었고 할아버지는 저에게 예전에 살아계실 적 불러주시던 애칭으로 그래 우리 강지야 하며 대답해 주시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제가 여기 있으면 부모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제 손을 잡고 현관문으로 향하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 현관문을 통과하자 눈앞이 안개 끼듯 하얀색으로 덮이기 시작하였고 눈앞이 밝아지자 어릴 적 살던 시골 동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믿지 못할 광경에 눈을 떼지 못하던 저에게 할아버지는 부모님이 저를 살려달라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부모님에게 돌아갈 수 있게 저를 보호해 주려고 길잡이를 해주려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릴 적 살던 시골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골 집에는 어릴 때 돌아가셔서 한 번도 뵙지 못한 사진으로만 봤던 할머니도 계셨고 또 어릴 적 돌아가셔서 딱 한 번 장례식장에서 사진으로 보았던 친가분들도 함께 계셨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저를 할머니는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배고프지 않냐며 밥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잠깐 있다가 사자들이 지나가면 할아버지 손을 잡고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 수 없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며 저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할아버지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고 그렇게 저녁이 되고 저는 오랜만에 할아버지랑 같이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빠르게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갔고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자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시골집 대문을 나섰고 눈앞이 하얗게 덮이더니 이윽고 한 방에서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침대 같은 것에 누워있고 간호사로 보이는 분들과 여러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제 손을 잡고 발걸음을 옮기셨고 한 침대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 침대에는 얼굴이 완전히 부어있고 다리에는 기부스 같은 것과 무언가 다리를 고정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다리를 올리고 있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고 머리맡에 있는 이름표에는 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제 갈 때가 되었다며 부모님께 걱정 끼치지 말라고 가끔씩은 할아버지 산소에 와 근황을 들려달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그리웠던 마음이 뒤섞여 눈물을 흘리던 제 눈은 이윽고 암흑으로 뒤덮였고 다시 눈을 뜨니 아까 보았던 그 간호사 분들과 하얀 옷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눈앞에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제 이름과 그동안의 상황이 기억나냐 말씀하셨고 제가 2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여기 누워 있었던 이야기와 그동안 부모님이 오고 가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들어오셨고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저는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겠다는 말과 앞으로 부모님께 잘하겠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그렇게 2주간의 저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제가 혼수 상태였던 2주 동안 겪은 게 어떤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날 제가 겪었던 일들과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할아버지의 체온까지 저는 모든 게 마치 어제 일처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곤 합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혼수 상태에 대한 괴담이네요. 네, 미스테리 괴담이죠. 네. 사실 이런 얘기부터 좀 얘기하면은 혼수 상태 시기에는 그래도 청각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 꿀 때 옆에서 밥 먹자 밥 먹는 꿈을 꾸듯이 약간 네. 좀 이런 부분이 개입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체 이탈이 없다는 건 아니고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인데 네. 사실 사연자님이 할아버지를 만나셨잖아요. 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밥도 해주시고. 네. 뭔가
그죠? 예. 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솔직히 얘기해봐요. 무슨 생각했어요? 저요? 네. 어떻게 하면 유체 이탈을 했을까? 유체 이탈하면은 날아다닐 수 있을까? 예. 괴담사가 사실 여러분들 괴담 사연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듣다 보면은 네. 결말까지 빠르게 뇌가 해석하려 그래. 근데 많이 듣다 보면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네. 이제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네. 다른 생각할 때 과거의 초등학교 아니면 내가 태어났을 때 시절까지 가가지고 그때 기억을 떠올려요. 예. 그래서 방금 저도 유체 이탈을 했어요. 예. 예. 어. 예. 아무튼 그 제보자님이 지금 저쪽에 채팅창에 계시는데 예. 만약에 한복을 봤다면 이 한복에 새겨진 가문의 문장이 있어요. 종문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실제로 본 적이 있는 문장이었을지 아까 아니면 실제로 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뭔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네. 부모님한테 물어봐서 네. 확인을 해봤는지 좀 아, 궁금하긴 해요. 예. 그게 맞는지 기억하는 그죠, 게 그죠. 예. 실제로 그거랑 맞는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부모님한테 물어봤는데 우리가 사실상 이제 할아버님들 그 문장 같은 걸 볼 일이 없잖아요. 그쵸. 가문의 문장 같은 거를. 네. 근데 내가 봤던 문장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사진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주는 문장하고 똑같으면 진짜 이거는 그쵸. 그건 진짜 누구한테 소름. 네. 설득시킬 필요도 없어요. 네. 내가 생각할 때 아 유치아텔이 존재하구나. 분명히 실제 부모님이 맞다고 하셨어요. 이야, 그럼 이분은 영혼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답이지만 본인은 모든 난제가 해결이 되는 사람이네요. 와. 그죠?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통 우리가 저승에 갔을 때 약간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귀신이 차려준 밥을 먹으면은 절대 이승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저도 아까 들으면서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저거 네. 먹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네. 원래는. 근데 먹고 잘 돌아왔어요. 그러네요. 그 말인즉 네. 제사밥은 아니라는 거죠. 아, 네, 죽은 사람의 밥은 아니었다. 그러면 그 상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보호 느낌인가? 아니요. 저도 사실 꿈에서 자주 먹어요. 예. 네. 맛있는 거. 네, 근데 예. 저승은 아니었던 예.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저승으로 간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승으로 왔다. 가 이게 좀 이렇게 반전술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혹시 그 밥 먹을 때 맛이나 식감이 이승의 음식과 좀 달랐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떠셨어요? 어떤 맛이셨죠? 어떤 느낌이었죠? 아, 그러니까 대장님 말씀이 이거네요. 만약에 그게 저승에 가서 먹은 거라면 그게 제사밥이 될 수 있는데 그죠. 이승에서 먹은 거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아시는 무덤에 제가 갔었던 거기가 조상들이 쉬시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무당의 말을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우리는 흔히 말해서 그곳을 저승이라고 네. 뭐 단체 대절 버스 해가지고 오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손자분을 위해서 내려와서 무리해서 여기까지 왔다. 무리해서. 예. 근데 왜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이렇게 어렸을 때 봤던 막 친척분들이 서 계셨던 건 뭘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잘 들으세요. 그 식감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무슨 맛이었는지. 저는 그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거를 정확하게 반박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뭐 무속인이 말하면 뭐든지 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본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뱉는 말이에요. 뱉는 말. 음식은 맛은 제가 아는 맛 그래요. 그 말인즉 저는 봤을 때 저승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말했듯이 이제 반전술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리해서 여기에 내려온 상황이고 그거를 네. 뒷받침하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할머니께서 저승사자 지나가면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승사자는 저승에서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승에 돌아다니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데려가야 되니까. 그죠. 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속인 분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모르고 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 저승사자는 저승에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할머니께서 약간 그 손자분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친척분들 대동해가지고 강제로 내려와서 거기 안에서 무언가를 했던 것 같긴 해요. 음식 맛도 이제 현 이승의 맛 그대로였다는 부분 자체가 사실 저승밥은 그 맛이 나진 않아요. 우리가 제사밥 딱 꽂아놓고 제사 끝나고 먹으면 뭔가 하나 빠진 느낌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저승밥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제사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구나. 그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승에 있는 이승의 어딘가 혹은
황천 가기 전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우리 제보자님을 위해서 좀 무리하신 게 아닌가. 만약에 제보자님이 안 다치셨으면 네. 로또 번호를 갖다 줄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 로또 번호가 아니라 우리 제보자님의 당하면 안 되는 사고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상님 내려오셔가지고 조상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은혜가 내려온 게 아닌가. 조상님 잘 모셔서. 아무래도 혼수 상태에 빠져 계셨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좀 영혼적인 회복이나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직접 개입이잖아요. 직접 네. 개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운이네요. 천운.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할 때가 이제 조상이 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진짜. 지금 눈 실명되고 다리 장애가 생겼지만 그 덕분에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진짜 큰 고비를 넘기신 거네. 그러면 진짜. 아유 진짜 그 불법 유턴 진짜. 예. 이건 욕 먹어야 돼요. 예, 불법 유턴 때 아마 천벌 받았을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네. 냅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예, 네.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머리끄댕이 진짜. 뽑아놓고 막 그래. 천벌 진짜 받았을 겁니다. 진짜. 제보자님 이게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그 도로에서 불법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예, 진짜 제보자님 아무튼 진짜 귀중한 경험적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유체 이탈. 저는 항상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시고요. 네, 천운이네. 기적이네요. 마지막으로 그 택시 기사분 고향 분이신데 저 태어나고 한 년 뒤에 갑자기 돌아가셨대. 야, 이거는 무조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가만 안 놨던 진짜 거지. 그런 건데요. 이거는 진짜 제보자님 업보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물론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좀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불법 유턴만 안 했어도 우리 제보자님도 건강했을 거고 그분도 그런 일을 안 당했을 건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박이네요. 네, 이야기 첫 번째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보자님께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람다르님의 진짜 듣지 못할 미스테리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아람다르님의 사연이 이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하지만 저희 채널에서는 정말 알죠. 어느 정도까지는 저 말 진짜 조상한테 잘해야겠다. 네. 뭔가 깨닫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